어떻게 하면 꽃보다 오래 향기 남기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말에서 향기 나는 방법과 자신에게 따뜻하게 말하는 방법에 대해 조금 천천히, 조금 더 가까이 앉아서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지금 이 편지를 읽고 계신 여러분께 저는 오늘 아주 작은 이야기 하나를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살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 말이 누군가를 아프게 하진 않았을까? 그 생각이 밤에 잠들기 전 불쑥 떠오를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낮에 아무렇지 않게 내뱉은 말 한마디가 마음 한구석에 걸려있는 느낌. 분명 나쁜 마음으로 한 말이 아닌데 돌아보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쓰이는 그 느낌.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드실 겁니다. 나는 나에게 너무 차갑게 말하고 있는 건 아닐까. 남들에게는 다정하게, 조심스럽게 말하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얼마나 가혹한 말을 쏟아붓는지 아마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실 것 같습니다. 오늘 이 편지는 바로 그 이야기를 하려고 씁니다. 어떻게 하면 말에서 향기가 나는 사람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향기는 사실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 안에 있었다는 이야기를. 첫 번째 이야기, 우리가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 여러분, 살면서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생의 고비를 몇 번 넘기고 나면 사람들의 후회는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그 말을 왜 했을까? 조금만 참을 걸, 그냥 가만히 있을 걸, 괜히 상처만 줬다. 돈을 더 많이 못 번 것, 더 높이 오르지 못한 것, 더 큰 집에 살지 못한 것. 물론 그런 아쉬움도 있겠지만 가장 오래, 가장 깊이 남는 후회는 결국 사람에 관한 것이고 그 사람에게 했던 말에 관한 것입니다. 말이라는 것이 참 묘합니다. 말은 순간에 지나갑니다. 입 밖으로 나오는데 불과 1초도 안 걸리지요. 그런데 그 1초가 남기는 여운은 때로 평생을 갑니다. 상처를 준 사람도, 상처를 받은 사람도 그 말을 쉽게 잊지 못합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에게 한 말은 더 오래, 더 깊이 남습니다. 가족에게 한 말, 오랜 친구에게 한 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한 말. 멀리 있는 사람의 말은 흘려들을 수 있어도 가까운 사람의 말은 그대로 마음에 박힙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차라리 아무 말도 안 할 걸.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말을 줄이면 실수도 줄어드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말을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침묵이 언제나 답이 되지는 않습니다. 해야 할 말을 하지 않아서 생기는 상처도 있고, 전하지 못한 따뜻함이 쌓여 만들어지는 서운함도 있습니다. 말을 아끼는 것과 말을 두려워하는 것은 다릅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좋은 말, 더 따뜻한 말, 더 사려 깊은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연습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그 연습을 함께 시작해 보고 싶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조선 최고의 학자가 말에 대해 남긴 것. 조선 후기의 실학자 정약용 선생을 아시지요? 그분은 평생을 유배지에서 보내면서도 500권이 넘는 책을 쓰셨습니다. 나라를 걱정하고 백성을 걱정하고 학문을 걱정하셨던 분이지요. 그토록 크고 넓은 세상을 바라보셨던 분이 말에 대해서는 이런 글을 남기셨습니다. 말이 많으면 품위를 잃기 쉽고 마음이 어지러우면 말에 가시가 돋는다. 처음 이 말을 접했을 때
저는 한참을 멈췄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말을 조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 안에는 아주 중요한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상태가 곧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은 입에서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마음이 평온할 때 나오는 말과 마음이 흔들릴 때 나오는 말은 전혀 다릅니다. 마음이 따뜻할 때 나오는 말과 마음이 차가울 때 나오는 말도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말을 바꾸려면 먼저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살피려면 먼저 나 자신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정약용 선생은 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사람을 얻는 자가 세상을 얻는다.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권력도 돈도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얻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바로 말입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는 우리 속담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삶에서 관계를 이어주는 것도 끊어버리는 것도 결국은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말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말일까요? 어떤 말에서 향기가 날까요? 세 번째 이야기 말에서 향기가 나는 사람의 5가지 특징. 향기 나는 말을 하는 사람. 그 곁에 있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지는 사람. 그런 분들을 떠올려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말하기 전에 잠시 멈출 줄 아는 사람입니다. 향기 나는 말은 급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수하는 말의 대부분은 너무 빨리 나온 말입니다. 생각하기 전에 이미 입 밖으로 나와버린 말들, 감정이 앞서서 이성이 미처 따라가지 못한 말들, 단 3초만 멈춰도 말은 달라집니다. 숨을 한번 고르고 속으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이 말이 꼭 필요한가? 지금 해야 하는 말인가? 이 말을 들으면 저 사람은 어떤 기분이 들까? 이 질문 하나가 상처가 될 말을 위로로 바꿉니다. 비난이 될 말을 격려로 바꿉니다. 3초입니다. 그 짧은 순간이 관계를 지킵니다. 두 번째, 부드러운 표현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같은 내용을 전달하더라도 말은 이렇게 달라집니다. 왜 그것도 못했어? 많이 어려웠지. 다음엔 같이 해볼까? 그것도 몰라? 처음엔 다들 헷갈려. 같이 한번 봐보자. 또 그러네. 요즘 많이 힘들구나. 전달하려는 내용은 같습니다. 그런데 듣는 사람의 마음은 완전히 다릅니다. 말은 사실보다 느낌으로 기억됩니다. 무슨 말을 했는지보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었는지가 더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내용보다 표현이 때로는 더 중요합니다. 세 번째, 상대의 마음을 먼저 보는 사람입니다. 말은 내가 하는 것이지만 그 의미는 상대가 만듭니다. 같은 말이라도 듣는 사람의 상황에 따라, 그날의 기분에 따라 전혀 다르게 받아들여집니다. 내가 아무렇지 않게 한 말이 누군가에게는 깊은 상처가 될 수 있고, 내가 별로 신경 쓰지 않고 한 말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향기 나는 말은 항상 배려에서 시작됩니다. 말을 꺼내기 전에 상대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한번 생각하는 것. 그 작은 배려가 말의 온도를 완전히 바꿉니다. 지금 저 사람은 위로가 필요한지 아니면 그냥 들어줄 사람이 필요한지, 조언이 듣고 싶은 건지 아니면 그냥 공감해 주길 바라는 건지, 그것을 먼저 느끼려는 마음이 있는 사람의 말에는 자연스럽게 향기가 납니다. 네 번째, 따뜻한 말을 아끼지 않는 사람입니다. 수고했어요. 고마워요. 덕분에 잘 됐습니다.
오늘도 잘하셨어요. 이 말들이 얼마나 강력한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어른이 되면 이상하게 이런 말들이 어색해집니다. 특히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가족끼리, 오래된 친구 사이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왠지 쑥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가장 듣고 싶은 말도 바로 이런 말들이 아닌가요? 누군가가 나의 수고를 알아줄 때, 누군가가 진심으로 고맙다고 말해줄 때, 누군가가 나 덕분이라고 말해줄 때, 그 짧은 한마디가 지친 하루를 버티게 해줍니다. 따뜻한 말은 아껴서 귀한 게 아닙니다. 많이 쓸수록 더 빛납니다. 다섯 번째, 자기 자신에게도 따뜻하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이 다섯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마 가장 어려운 것이기도 합니다. 내 안에서 나에게 하는 말이 거칠면 밖으로 나가는 말도 결국 거칠어집니다. 스스로를 가혹하게 몰아붙이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는 한없이 부드러울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할 수 있어야 다른 사람에게도 자연스럽게 따뜻한 말이 나옵니다. 오늘도 잘했다, 괜찮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런 말을 자기 자신에게 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 이야기, 나를 안아주는 말. 여러분, 우리는 참 이상합니다. 남에게는 절대 하지 않을 말을 자기 자신에게는 참 쉽게 합니다. 친구가 실수를 했을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아. 다음엔 잘할 거야. 그런데 내가 똑같은 실수를 했을 때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친구가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수 있어. 어려운 상황이었잖아. 그런데 내가 똑같이 힘든 상황을 겪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왜 나만 이래?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왜일까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남을 배려하고, 남에게 친절하고, 남을 먼저 생각하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정작 나 자신에게 친절해도 된다는 말은 그다지 많이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 자신에게 가혹한 것이 어딘지 모르게 당연한 일처럼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것이 성실한 것이고, 스스로를 너무 아끼면 나태해진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이 나를 얼마나 무너뜨리는지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이 나이에 이것도 못하다니. 이 말들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천천히 조금씩 나를 무너뜨립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를 이기는 것이 가장 큰 승리다. 그런데 이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자기를 이긴다는 것은 자기를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나의 부족함을 받아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을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진짜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연습해 보세요. 나를 안아주는 말을. 그럴 수 있다. 그때는 최선이었다. 나는 충분히 잘해왔다. 오늘 하루도 수고했다. 이만하면 잘한 거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왠지 스스로를 너무 봐주는 것 같고 부끄러운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낯선 것은 처음뿐입니다. 나에게 따뜻하게 말하는 연습이 쌓이면 그 따뜻함이 자연스럽게 바깥으로 흘러나옵니다. 나를 아끼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진심으로 아낄 수 있습니다. 나에게 관대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도 진심으로 관대해질 수 있습니다. 따뜻한 말은 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5번째, 이야기 작은 변화로 충분합니다. 이 편지를 읽으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이 드셨나요? 맞는 말인데 나는 너무 굳어버린 것 같아. 이 나이에 바뀔 수 있을까? 여러분, 그 걱정은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변화는 크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갑자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려고 하면 오히려 힘듭니다. 사람은 그렇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뀔 필요도 없습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하루에 딱 하나씩만. 첫 번째, 말하기 전에 3초 멈춰보세요. 오늘 하루 뭔가 말하고 싶을 때 딱 한 번만 3초를 멈춰보세요. 그냥 숨을 한 번 고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3초가 어떤 차이를 만드는지 직접 느껴보세요. 두 번째, 하루에 한 번 따뜻한 말을 건네보세요.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고했어요. 한마디. 고마워요. 한마디. 덕분입니다. 한마디. 오늘 하루 딱 한 사람에게 진심을 담아 따뜻한 말을 건네보세요. 그 말이 상대에게 어떻게 닿는지 보세요. 세 번째, 오늘 하루를 마치면서 자기 자신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잠자리에 들기 전 혹은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에 자기 자신에게 짧게 말해보세요. 오늘도 수고했다. 딱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오늘 잘한 것을 억지로 찾을 필요도 없고 못한 것을 반성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오늘 하루 살아준 나에게 수고했다고 말해주세요. 이 세 가지가 습관이 되면 말의 온도가 바뀝니다. 말의 온도가 바뀌면 관계가 바뀝니다. 관계가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작은 것이 큰 것을 바꿉니다. 언제나 그랬습니다. 6번째, 이야기 말 한마디의 힘.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사람이 곁을 떠나는 이유는 대부분 큰 사건 때문이 아닙니다. 배신이나 큰 다툼 때문에 관계가 끊어지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경우에 관계는 말 한마디 때문에 서서히 멀어집니다.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 그냥 지나친 것 같지만 마음에 남아버린 말 한마디, 굳이 하지 않아도 됐을 말 한마디. 그렇게 조금씩 쌓이다가 어느 날 문득 사람이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붙잡는 것도 사람의 마음을 여는 것도 결국은 말 한마디입니다. 힘든 순간에 건네받은 위로의 말 한마디, 잊고 있던 칭찬의 말 한마디, 고마운 마음을 담은 말 한마디. 그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에 닿아 오랫동안 남습니다. 때로는 평생을 가기도 합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오래 기억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화려한 장면들일까요? 특별한 사건들일까요? 아닐 겁니다. 아마 가장 오래, 가장 선명하게 남는 기억은 누군가의 말일 겁니다. 힘들 때 누군가가 해준 말, 포기하고 싶을 때 용기를 준 말,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을 때 알아봐 준 말, 그 말들이 우리를 지금까지 여기까지 데려왔을 겁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기억 속에 오래 남는 따뜻한 말을 남기는 사람, 그 사람 곁에 있으면 이상하게 편안해지는 사람, 말에서 향기가 나는 사람, 거창하게 시작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조금씩 달라지면 됩니다. 조금 덜 말하고, 조금 더 생각하고,
조금 더 따뜻하게 말하면 됩니다. 편지를 마치며 정약용 선생의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이 많으면 품위를 잃기 쉽고 마음이 어지러우면 말에 가시가 돋는다. 그리고 저는 여기에 한 가지를 덧붙이고 싶습니다. 따뜻한 말은 결국 나를 먼저 살립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따뜻하게 말하려는 마음, 물론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먼저 따뜻한 말은 나 자신을 살립니다. 스스로에게 따뜻하게 말하는 사람이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하고, 더 오래 다른 사람에게도 따뜻할 수 있습니다. 말은 씨앗과 같습니다. 내 입에서 나간 말은 먼저 내 귀로 들어옵니다. 내가 하는 말이 거칠면 내 마음도 거칠어지고, 내가 하는 말이 따뜻하면 내 마음도 따뜻해집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다시 말이 되어 세상으로 나갑니다.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말하기 전에 3초, 하루에 한 번 따뜻한 말, 잠들기 전에 나에게 수고했다. 한마디. 딱 이 3가지만으로 시작하셔도 충분합니다. 이 편지를 끝까지 읽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의 하루가 조금이라도 따뜻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말이 가장 마음에 남으셨나요? 그리고 오늘 누구에게 어떤 말을 건네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따뜻한 마음을 담아 여러분의 곁에서 드립니다.